자, 그리고 그 창자를 광대 소리꾼이라고 한다. 그 다음 이 공간이 무대를 소리판이라고 한다. 창은 광대가 소리꾼이 부르는 노래고 추임새는 고수의 보조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 여기서 건질만한 거 다 했단 말인데 판소리 사설 대본이라는 요 녀석은 조금 주의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주의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 기출에서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지금 판소리 사설을 대본이라고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춘향전 버전이 있고 춘향가 버전이 있다. 전으로 끝나면 소설이고요. 가로 끝나면 노래가, 판소리라는 뜻이에요. 토끼전도 있고 수궁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으로 끝나는 소설을 판소리 버전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라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유충열전 판소리계 소설 아니야. 유충열가라는 건 없어. 판소리 12마당이라서 1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지금 요 장기전 같은 경우는 판소리 버전을 가지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전으로 끝나고 가로 끝나서 요 녀석은 그래갈래가 고전 소설이라고 명칭화 되어 있고요. 요 녀석은 판소리라고 절대 써 있지 않아요. 얘는 판소리잖아. 근데 판소리라고 안 써. 뭐라고 써놔? 판소리 사설이라고 명칭화 써놔. 얘는 고전 소설이고. 그럼 판소리 사설이 뭐냐? 판소리 사설 이꼬르 판소리예요. 근데 판소리 사설은 판소리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우리는 꼼꼼하니까 착각을 하는 게, 아, 판소리도 대본이 있구나? 이거 대본 외우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판소리 소리꾼 누가 할까? 송소희 하자. 송소희가 이거 대본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라고. 우리가 연극을 생각해가지고, 아, 우리 이번에 학술제 이거 연극을 한번 공연을 해보자. 너 대사 다 외웠어. 나 외웠어. 너는? 나도. 이게 아니라고. 지금 송소희가 여기서 춘향가를 막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고 노련님 어서 오소. 아, 큰일 났네. 어서 빨리 오소인데 빨리를 까먹었네. 이런 거 안 한다고. 알겠어요?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대본이 먼저가 아닙니다. 판소리는. 그럼 뭐가 먼저야? 판소리 자체가 먼저야. 어떤 큰 틀은 있어요. 큰 틀은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대사며 이런 건 있어. 근데 송소희가 딱 나왔어. 여기는 안동 하회마을이야. 안동 축제야. 자, 이제 행사 뛰러 왔어. 그래서 여기 판소리를 하러 이렇게 구현하러 왔어. 30분짜리 노래 하나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어느 구절 할까? 나 요 구절 해야지 해가지고 딱 왔어. 근데 여기 안동이잖아. 그러면 아이고 저기서 소가 굴러 들어오네 이러면서 괜히 황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요새 말로 그냥 애드립 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판소리가 대본이 있다라는 거는 애드립이 들어가는 게 불가해. 근데 소리꾼이 어느 정도, 난 요 정도 노래, 어느 틀은 있어, 흐름은 있지 했는데 앞에 관객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동에서, 안동은 소가 아니구나. 대충. 여하튼가 지금 안동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요 장면을 되게 좋아해. 그럼 내가 여기서 요 장면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도련님은 어디 계시나? 안동에 계시나? 뭐 이런 식의 멘트 좀 좋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조금 약간 즉흥성이 가미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대본이 있어서 대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선생님 이거 대본 아닌데 왜 대본이라 그래요?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판소리를 듣습니까? 봅니까? 아니고 지금 배워야지. 문서화 작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판소리 창자가 자유롭게 이렇게 판소리를 노래해. 그럼 우리가 그거를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돼. 여기 무대 밑에서 노트북을 들고 이 사람 소리꾼 송소희의 노래를 타이핑하는 작업을 했더라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본이 있어서 대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소리꾼이 먼저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노래한 것을 기록을 한 대본을 우리가 교과서에 실어놓고 혹은 연구의 대상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대본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판소리 대본 먼저 있어서 외운다? 아니에요. 오케이. 자, 성격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계속. 그치? 송소희는 전문가야. 그 다음. 그치? 변화 막 줄 수 있다고 해서 애들이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하다.
원래 판소리는 서민, 평민계층이 노래를 부르던 것이었고 중인 계급이 주체가 돼가지고 판소리 판을 꾸민 것이고 나중에 양반들이 유입이 되면서 돈도 되고 막 재밌다라고 하는 갈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뮤지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판소리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중인은 생각하지 마. 우리는 판소리를 착각합니다. 서민들 거라고. 양반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판소리는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언어가 보여요. 자, 판소리가 이중적인 언어가 보인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야. 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 라고 하면 서민들의 언어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서민들의 언어만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판소리는 서민들의 언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반계층의 언어도 들어가게 돼요. 양반계층의 언어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양반계층의 언어가 뭡니까? 한자어겠지. 그치? 그래서 서민들의 비속어, 생활어, 일상어. 그럼 우리가 읽어도 그냥 쭉쭉쭉 풀리는 것인데 가끔가다 양반들의 한자 어휘들, 고시조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왜 써주는 거냐? 우리 배운 적 있어요. 춘향가 배울 때. 춘향가에서 이몽룡이 변사또 생일 파티에서 한시를 짓잖아. 한시를 읊잖아. 만성고청 원루라기요 뭐뭐 일세 뭐 한자를 막 읊잖아. 그치? 그럼 일반 서민들은 그 한시의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그 시를 읊고 이몽룡이 바로 현대어로 풀이하자. 현대어는 아니고 여튼간 우리말로 풀이하잖아. 너희들이 먹는 지금 한 잔의 술은 1만 백성의 눈물이요 백성들의 피라. 요거 외워주는 거야. 한시를 얘기할 때는 양반들이 흡족해요. 나 알아들어. 어머 저시 어머 라임 있다. 양반들의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면서 한시를 쓰면서 양반들이 우리들의 문화인데 우리도 저런 식 아이고 재밌다 이런 식의 느낌. 그러니까 왜 TV 볼 때도 아빠들이 TV 볼 때도 막 예능 나와서 막 이렇게 막 뒷북을 뛰고 막 저질 막 이러잖아. 그치? 근데 조금 뭔가 어렵고 내가 아는 전문 분야 막 아빠들 막 이렇게 끄덕고 그런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서 이거는 서민들이 모르니까 또 립서비스로 이것의 시의 뜻풀이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판소리는 독특하게도 언어 사용이 이렇게 있구나. 장기전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중국의 고사 같은 경우도 중국의 고사나 중국의 전고, 우리 동근쌤은 전고라는 말을 쓰시죠? 이 전고라는 것도 양반들의 지적 허영심을 여기에 원래 넣는 거거든? 근데 나의 기억에 동근쌤이 예전에 이 중국의 고사를 물론 양반들이 뭐 이렇게 알고 있는 한자가 쓰였기 때문에 라고도 하셨지만 이거를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중국의 고사는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어색하지만 우리는 중국 고사에서 뭐 항우 누군지 모르지만 중국의 고사는 옛날 중국의 스토리란 뜻이잖아요. 인명이나 지명. 그래서 동근쌤이 과거에 뭐라 그랬냐면 중국의 고사는 요 당시에 평민들도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스토리라서 많이 인용됐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해주신 적도 있어서 나도 그냥 같이 덧붙일게요. 어쨌건 이 녀석은 나중에 필기하는 거 보고 내가 한 번 더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이 요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근 선생님 수업하신 거 보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특징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특징은 우리 서진이가 읽어볼까요? 판소리 종합예술 체크하시고요. 종합예술적 성격이다, 복합적이다. 뭐가 음악이랑 문학이랑 연극이랑 다 있다. 자, 창과 안일이, 발림이, 판소리의 요소, 소리꾼, 창자, 송소희가 하는 거예요. 자, 송소희가 나와서 안일이 기본으로 합니다. 안일이는 그냥 썰이야, 썰. 그때 춘향이가 문 밖을 뛰어오는데 뭐 이런 게 안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은 뭐예요? 노래라는 거지. 노래. 노래는 창이라서 이 노래에 뭐가 들어가요? 장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근 선생님 판소리 장단 쫙 써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창 같은 경우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 파트는 그때 빽비둘기가 후두두두두두두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창이 더 붙여지고 그 다음 발림이라는 건 뭐야? 발림은 몸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막 이렇게 공연을 막 하다가 되게 슬픈 장면에서 아이고 어머니 할 때 아이고 어머니 이러면 좀 어색하잖아. 아이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라 몸동작을 막 이렇게 막 애절한 몸동 아이고 어머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걸 발림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소리꾼은 이거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대요. 자 계속 읽으면 연극적 요소 그 다음 골개가 웃기다는 뜻이고요. 자, 위에 우문체 자, 판소리는 둘 다야. 운문과 산문 다 있어요. 자, 판소리는 결국엔 아주 긴 스토리예요. 소설이잖아, 그치? 그걸 노래로 풀어낸 거잖아. 그래서 판소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문,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듬감이 느껴져서 운문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 운문체를 조금 더 전문적인 말로 율문체라고 합니다. 운율감이 느껴지는 문체라는 뜻이에요. 네, 어쨌건 계속 읽어주세요. 2번 표면적 주제는 단순한 주제, 이면적 주제는 심도 깊고 뭔가 의미화된 깊은 주제. 춘향전 표면적 주제는 뭐야? 춘향이의 지조와 정절의 위대함, 뭐 혹은 여인의 정절의 아름다움, 뭐 내지는 남녀 사랑의 승리, 뭐 등등등 뭐 다양한 겉으로 보이는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럼 이면적 주제는 뭡니까?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 사회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는 거야. 조선 후기 사회의 신분 상승 의지 및 인간 해방 사상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이면적 주제. 다시 표면적 주제는 단순한 거고요, 이면적 주제는 깊은 거, 심도 깊은 거. 자, 그다음 4번 서민층의 비속어와 양반층의 타격수가. 이거 왜 그런다 그랬어요? 판소리를 향유, 공유하는 계층이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그 다음 언어의 이중성. 그 다음 미국적 비속어가 아니라 희곡적 비속적 성격이 강한. 그렇습니다. 희곡이라고 되어 있죠? 희곡이랑 희극을 헷갈리지 마세요.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란 뜻입니다. 연극 같은 이란 뜻이고, 희극은 헷갈리지? 기준 삼을 거야. 비극의 반대말이야. 그럼 헷갈리지 않아. 그럼 희극은 뭐야? 웃긴 거. 비극은 슬픈 거. 그래서 우리 개그맨을 희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판소리계 소설은 희곡적, 연극의 대본 같은 느낌이 많죠. 공연을 하기 때문에. 자, 판소리 A에 읽어주세요. 자, 판소리는 전라도에서 유행했대요. 그 다음 하나 더 쓰자. 일단 조선 후기. 판소리는 조선 전기였고 조선 후기에 유행했어요. 그 다음 네. 자, 그래서 위에 거 3개 가로 창, 안일이, 발림 요거, 소리꾼이 하는 거, 추임새는 고수가 하는 거. 자, 판소리 장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판소리 장단은 대박인 게 막 8분의 12박자, 2박과 3박에 섞인 10박자. 이거 동근선생 프린트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용이고 14년 동안 수업하면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괜히 엉뚱한 거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제일 느린 거, 제일 빠른 거, 그죠? 극단적인 거 2개는 찝어봅시다. 진양조 가장 느린 장단이에요. 슬픈 부분에서 이거 쓰면 되겠네. 휘몰이 가장 빠른 장단입니다. 긴박감 넘치 두두두두두 뭐 이런 거, 긴박감 넘치는 장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판소리 용어 읽어주세요. 일상적 어조의 말투, 특정한 운율, 리듬감 느껴지지 않는 안일이 파트. 그럼 창은, 리듬감은 어디서, 우문체는 어디서? 노래 파트에서. 그 다음 너름새에도 발림이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읽으면 나머지는 다 했던 거야, 그쵸? 근데 안 한 거 너름새에도 주의 깊게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중요해요. 더듬이라는 판소리의 용어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백종원이 이거 되게 많이 하지. 설탕 만들 때. 막 이렇게 무슨 프로에서 막 요리 가르쳐주는 프로인데, 요리니들 이래가지고 막 화면으로 막 사람들이 요리 따라하고, 막 어떤 할아버지가 나 설탕 이만큼 넣었어 막 이거 한통 다 넣고, 어떤 막 캐나다에 있는 애들은 이 정도만 넣으면 되나요? 이런 백종원이 카메라를 보다가 아유 더 넣어요! 더 넣어! 그게 더듬이에요.
더 넣었다. 알겠지? 그러니까 더 넣음이 뭐야? 더 뭔가를 추가했다. 더 넣었다. 요 뜻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요 두 개. 이거 지금 김동호 선생님 거야. 이거 내 거 아니고 김동호 선생님 프린트해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더 넣었다 라고 했습니다. 적층성의 근거가 된다 라고 했는데, 적층이라는 건 뭐냐면 누적되다, 층층이란 뜻이야. 층층이 내려오면서 누적되는 게 적층성이라는 것이고, 적층은 구미문학의 특징이에요. 기록문학의 특징이 아닙니다. 자, 기록문학은 시야, 벗어놓은 스타킹, 작가 나희덕, 시 본문 기록되어 있어. 그럼 이게 김영은 선생님이 우리한테 나눠줬어. 여러분이 그걸 나한테 가져와서 나한테 지금 내가 이렇게 보게 됐어? 뭔가 누적된 게 있나요? 없어요. 기록 프린트는 그 상태 그대로야. 원본 그대로. 이해갔어? 근데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 김영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번 시험 범위에요. 벗어놓은 스타킹, 작자 이상. 나는 갈색 앞날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글자가 없어. 그러면 외웠겠지. 그래서 야, 이번에 시험 범위 벗어놓은 스타킹 너 들어가는 거 알아? 우리 반은 수업 안 들어오신다는데 그거 내용 뭐야? 아, 그거 내용이 난 갈색 양말이다. 야, 너 들었냐? 아, 뭔데? 야, 양말 나온대. 그럼 나한테 와서 선생님 이번 시험 범위 양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적층이라는 거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오면서 켜켜이 누적이 되면서 내용이 똑같아 달라지는 현상, 구비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딨냐, 춘향전이 그렇게 이본이 많아요. 하나의 원본이 아니라 토끼와 거북이도 이본이 그렇게 많아요. 어디에서 용왕이 죽었고 어디에서 용왕도 살아나고 막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가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해갔죠? 그래서 더듬이라는 판소리의 현상이 뭐다? 판소리 하다가 더는다니까, 애드립 찐다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장면의 극대화라는 말은요, 확장적 문체랑 똑같아요. 자, 이 둘의 포인트는 뭐야? 극대, 확장. 뭡니까? 이게 뻥 튀어서 많아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뻥 튀어서 많아진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새 드라마가 16부작이야. 그치, 대충. 근데 만약에 16부작이고 이제 결말을 16회 하나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15회 드라마를 봤는데 15회 드라마에 별다른 내용 전개가 없다? 그러면 시청자들은 쌍욕합니다. 아, 뭐야, 이럴 거면 빨리 그냥 뭐 이렇게 뭐 하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빨리 끝내지. 왜 괜히 질질 늘려가지고 내용도 없는데, 이런 식의 항의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현대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잘 짜여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3회차를 추가했어. 근데 그 3회차에 내용이 별로 없어. 그럼 쌍욕한다고. 이거 뭐야, 쓸데없이 이거 왜 들어갔어, 퀄리티가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다고. 근데 판소리는 달라요. 판소리는 그때와 확장 가능합니다.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고 있는데 변산도가 얻어맞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 장면을 1분만 말하고 다음 장면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말하는데 변산도가 뛰다가 다리를 접질렀는데 관객들이 없나 웬일이야?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어머머머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소리꾼이 그거를 보고서 약간 오바해. 응? 변산도가 접질은 다리를 가지고 가다가 뒹굴렀는데 좋아해. 그럼 어떻게 돼? 변산도가 허리 디스크가 나갔는데, 이렇게까지 쭉쭉쭉쭉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관객이 좋아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판소리라는 것 자체가 관객이 눈앞에 있는 즉흥성, 직접 대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딱 했는데 너무 좋아해, 이 장면 되게 좋아해, 재밌어해. 그 장면을 늘려주는 겁니다. 왜? 관객이 좋아하니까. 이게 바로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체예요. 그럼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뭐야? 이거는 재밌는 부분에서, 관객들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서 이러한 것이 있겠구나. 지금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 장면을 막 루즈하게 계속 말하겠어요? 아니지, 그치?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체는 관객의 반응을 보고 점점점 늘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어떻게 실현할까요?
어떻게 늘려요? 늘리는 방법은 간단하죠? 쉼표 뭐 이딴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판소리 끝. 힘들어. 길다. 네, 그 다음 이제 우리 장기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 개념 설명 끝났고요. 5페이지. 핵심 정리. 자, 5페이지의 핵심 정리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규홍이가 읽어보자. 깔래. 원래 국문소설, 판소리 개소설, 우화소설, 우화적, 풍자가 자, 국문소설이라고 되어 있죠. 한문소설 아닙니다. 국문으로 쓰여진 판소리 버전을 가지고 있는 소설. 동물의 주인공이라 우화. 그 다음. 자, 모든 고전소설은 100% 전적 작가 시점이요. 가로 열고 서술자 개입은 별개. 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이딴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 중에서도 서술자 개입은 있는 소설이 있고 없는 소설이 있대요. 그 다음 운문체, 만문체, 만연체 호흡이 길다 긴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세제, 방표, 따뜻 이제 남도 여빈 1번 2번 주제가 두 개래요. 1번은 전반부 2번은 후반부 그 다음 우습하는 동물에 의해 사건이 선택된 중국의 고사를 자주 있는데 당대의 서민인식이 반영된 네, 중국의 고사가 자주 인용됨. 당대의 서민의식 반영됨. 당대 동그라미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서민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발간 전개 위기까지 끊으세요. 우리 교과서 파트 동근쌤 텍스트 여기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김동훈 선생님이 발췌하신 지문은 위기까지 전반부 여기 위기까지의 1번 남존여비 사상을 비판하는 지점이고요. 절정 이후는 생략된 부분인데 김동훈 선생님 시험 문제 출제 스타일 뭐라 그랬어요? 전체 줄거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모르겠지만 1학기 중간 기말 전체 줄거리에서 문제 하나씩 나왔어요. 국선생전에서 하나 나고 1학기 내가 생각이 안 나. 중간은 생각이 안 나네. 어쨌건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본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스토리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절정 파트 읽어주세요. 그치? 근데 장기의 유언이 뭐였지? 여보, 재혼하지마. 너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요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얘는 처음에는 수저를 지켰대. 그 다음 그쵸? 다른 새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커피 마실래? 이럴 땐 가만히 있다가 또 다른 장기 호래비 장기가 나타나니까 그때는 뭐 결혼을 했더라. 그럼 이거는 재혼을 한 거네. 자, 지금 조선 전후기가 되게 중요해요. 자, 나는 칠판에 필기 안 할 거예요. 평소 우리 수업 중에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필기 정리하면서 따라오세요. 따라 들으세요. 다시 한번 복습. 판소리는 조선 후기에 나왔다.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반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양반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되게 여유있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생활에 만족스러우면 지도자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예찬을 할 거예요. 그치? 태평성대니까. 근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내 다리 한 짝은 없어졌고 내 새끼는 군대 나가서 죽었고 이렇게 과격한 비유를 해도 되나? 어쨌건 막 그랬고 그 다음에 내 새끼가 막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고 그럼 뭐야? 집에 배치가 웬 말이야. 그치? 왕을 쌍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정권 바뀌어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조선 전후기의 시각이 바뀐 이유는 조 가운데 지점에 두 번의 양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게 궁핍하고 힘들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양반 지배자들 정말 무능력하다. 일 너무 못한다. 내가 해도 잘하겠다. 이런 식의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 전기의 문학 작품은
양반을 깍듯이 모시는 상하관계가 완벽한 녀석들이 보통 나오고요. 조선 후기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 다음 양반의 개수를 너무 많이 늘렸어요. 양반 툭하면 양반 직위를 내려줘가지고, 그리고 또 요 조선 후기는 상공업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말로 치면은 막 명품을 휘감은 막 되게 비싼 옷을 막 모피코트를 입고 다니는 남자가 저쪽에서 거적대기를 입고 와 오늘 아침도 못 먹은 남자한테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꾹꾹 인사하는, 상인이 가난한 양반을 대접해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조선 후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는 양반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양반들은 아 이거 가난한데 양반이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족보를 팔아요. 돈 줘, 팔게. 그래서 양반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하튼 간에 조선 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양반의 권위가 실축이었다는 거. 그래서 조선 후기는 양반을 까는 작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점점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가장 큰 플러스 특징은 근대의식의 성장이에요. 근대의식은 뭐 별게 있는 게 아니야. 무슨 의식, 뭐 근대의식, 뭐 이게 무슨 뜻이야. 그냥 비판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던 걸 지금은 왜? 왜 그래야 되는데? 니네가 뭔데? 비판의식의 성장이 되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성도 마찬가지죠. 왜? 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데? 그래서 여기에서 비판하고 있는 건 두 개 지점. 첫 번째, 남존여비 사상인 거고, 두 번째, 왜 여자는 재혼하면 안 되는데 요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조선 후기의 특징은 근대 의식의 성장이더라. 춘향전도 조선 후기니까 거기서도 내용이 뭐야? 왜? 기생이면 왜? 기생은 결혼도 못하냐? 기생은 정열 부인까지 올라가면 뭐가 잘못됐냐? 이런 생각들. 이게 결국에는 인간의 방의식 평등 사상이라는 조선 후기의 생각과도 맞물려 떨어진다. 알겠죠? 자, 그다음 7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7페이지 장기와 까투리의 대화. 판소리가 먼저, 소설은 나중에. 판소리 버전 라인이 있으면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 밑줄. 여권신장과 인간의 본능적 욕구 중시라는 조선 후기의 서민의식 반영한 거. 그죠? 조선 후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본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본문으로 들어오세요. 자, 본문 장기 전의 동그라미. 자, 전은 아까 말을 했어요. 전으로 끝나면 고전 소설. 네. 자, 장기전이라고 할 때 장기는 꽝 중에서 수컷 꽝을 뜻하는 말입니다. 암컷 꽝은 까투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기가 상징하는 의미가 요 당시에 남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 허세에 빠져있는 마이너스 남성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자, 이 녀석은 고전소설로서 판소리 버전을 가지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이고, 그래서 우리는 빈 공간에다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4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카페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요거 4개만 필기하고 10분 쉬었다가 시험지 체크하고 장기전은 한 번에 설명 쫙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거 4개만 일단 필기해놓자. 그리고 10분 쉬자. 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1번. 운문체와 산문체의 결합. 운문체와 산문체의 결합. 2번. 사건 전개 현재형. 자, 사건을 전개할 때 현재형으로 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얘가 공연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연 문학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형. 지금 앞에서 공연되는데 현재형으로 표현하지 어떻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형의 문학이더라. 3번. 한자 성어 및 우리말 구사가 많더라. 한자 성어 및 우리말의 구사가 많습니다. 이거 뭐라 그랬지? 언어의 이중성. 언어의 이원화 이중성이 보이는 이유는 향유 계층이 양반과 서민이라서. 마지막 4번. 다양한 수사법의 활용, 대꾸법, 열거법 등등등.
그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